손흥민 사실은 토트넘 떠나기 일보 직전 히샬리송 충격 고백. 영국 트라이얼 풋볼은 15일 한국 시간 한 해설자는 아스톤 빌라전서 토트넘의 전방 3인방 해리 케인 손흥민 히샬리송이 감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2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원정 경기서 1에서 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17승 6무 12패 승점 57점으로 부담이 커졌다. 결국 토트넘은 4위 가능성이 사라졌다. 토트넘은 잔여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해도 3위 뉴캐슬 유나이티드,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상 승점 66점을 추격할 수 없게 됐다. 경기 내용을 보면 이날 토트넘이 얼마나 고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축구 전문 통계업체 풋목 기준으로 토트넘은 5개의 슈팅을 날리는 동안 무려 9개의 오프사이드를 범했다. 상대 아스톤 빌라는 8개의 슈팅을 날리는 동안 2개의 오프사이드만을 기록했다. 말 그대로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에 농락당했던 것이다. 영국 BT 스포츠의 전문가 스티브 시드웰은 이날 토트넘의 잦은 오프사이드는 최전방 공격수 3인방이 라이언 메이슨 감독의 전술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반 하프타임 분석 시간에 시드웰은 토트넘 공격수 3인방은 모두 메이슨이 지시한 대로 플레이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이트하게 전방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드웰은 손흥민과 케인, 히샬리송이 무엇을 목적으로 뛰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들은 최전방에서 뛰지 세부적인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전방 3톱은 간격을 넓게 유지하거나 떨어져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야 한다.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라이얼 풋볼은 토트넘 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손흥민과 케인이 메이슨의 전술대로 뛰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러면 토트넘은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이슨의 전술 지시는 잘못되지 않았고 손흥민과 케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패배했다는 것. 이런 황당한 비판이 나올 만큼 토트넘의 분위기는 시즌 말미에 들어서 더욱 최악에 달하고 있다. 2. 선 케인 파트너가 어쩌다 토트넘 이적 돌연 실패 위기. 지난 시즌 토트넘의 복덩이 영입으로 첫 손에 꼽혔던 데얀 쿨루셉스키 23이 다음 시즌 거취가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유벤투스에서 임대로 이적한 임대생 신분이지만 토트넘 완전 이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는데 토트넘이 이제는 완전 영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현지 분석이다. 풋볼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등 현지 언론들은 15일 한국 시간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쿨루셉스키의 미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전망과는 다르게 토트넘의 쿨루셉스키 완전 영입 가능성은 이제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쿨루셉스키는 지난해 1월 유벤투스를 떠나 토트넘으로 1년 6개월 임대 계약으로 이적했고 임대 계약에는 3,500만 유로, 약 511억 원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상황이다. 필수적으로 영입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토트넘의 쿨루셉스키 영입은 선택인데 그동안 기정사실처럼 보였던 토트넘의 영입 결정이 이제는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쿨루셉스키를 필수적으로 영입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이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의 다음 시즌 UCL 출전이 무산되면서 쿨루셉스키를 반드시 영입해야 하는 조건도 사라졌다. 남은 건 토트넘의 선택뿐인 셈이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쿨루셉스키의 완전 영입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된 뒤 리그에서만 5골 8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후반기 대반 등에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콘테 당시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를 주전 공격 라인으로 세웠다. 쿨루셉스키는 이적 직후부터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임대생 꼬리표를 떼고 완전 이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이유였다. 그런데도 돌연 토트넘의 영입이 불투명해진 건 이번 시즌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쿨루셉스키는 리그 28경기, 선발 21경기에 출전해 2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비단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지난 시즌과 차이가 크다. 부진한 경기력 탓에 출전 시간마저 팀 내 9위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시즌과 달리 핵심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이다. 여기에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모두 팀을 떠난 상태라는 점도 이탈리아 현지에선 동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또 쿨루셉스키는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영입한 선수다. 지금은 파라티치 단장도 콘테 감독도 팀을 떠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3,500만 유로의 이적 옵션을 낮추는 경우다. 두 구단이 협상을 통해 적정선의 이적료를 책정할 수 있다면 토트넘도 영입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적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토트넘은 쿨루셉스키 영입을 포기하고 쿨루셉스키는 유벤투스로 복귀한 뒤 다시 이적 시장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3. 저벌쳐? 김하성 절묘한 배트 기술 오른쪽 화살표 쐐기 적시타. 7이닝 노히트 완벽 투 와카 도왔다. 팀 드디어 5연패 탈출. SD 리뷰. 김하성, 28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청근 같은 쐐기 적시타를 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또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 마이클 와카, 32, 위 호투를 도왔다. 와카는 7회까지 노히트 투구를 펼치는 등 커리어 하이 탈삼진 기록과 함께 완벽투를 펼치며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샌디에이고는 16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에서 펼쳐진 캔자스시티 로얄스와 2023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4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샌디에이고는 5연패에서 탈출, 20승, 22패, 고지를 밟았다. 샌디에이고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반면 캔자스시티는 4연패 수렁에 빠진 채 12승 31패를 마크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다. 7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하성은 4타수 1안타 1타점 1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1에서 0.23형, 126타수 29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샌디에이고 선발 마이클 와카는 7이닝 동안 1피안타 1볼 넷 1몸에 맞는 볼 11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시즌 4승 달성에 성공했다. 평균 자책점도 4.82에서 4.06까지 낮췄다. 샌디에이고는 1회부터 선취점을 뽑으며 캔자스시티의 기선을 제압했다. 선두타자 타티스 주니어가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1-4후 마차도의 1루 땅볼과 후속수투 타석대 투수 실책이 나오면서 3루 기회를 잡은 샌디에이고. 보가츠 타석대 캔자스시티 선발 브래드 켈러가 폭투를 범했고 2-4이 3루 주자 타티스 주니어가 홈을 밟았다. 1에서 0, 샌디에이고는 2회 2점을 추가했다. 김하성은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서 볼 3개를 연속으로 잘 골라냈다. 그러나 4구와 5구째 스트라이크를 그냥 보낸 뒤 6구째를 공략했으나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후 그리샴과 놀라의 연속 볼넷으로 2루 기회를 만든 샌디에이고는 타티스 주니어가 오전 적시타를 장렬시켰다. 2에서 0, 계속해서 크로네너스가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내며 만루 기회를 이어간 뒤 마차도의 몸에 맞는 볼로 3루 주자 놀라마저 득점에 성공했다. 3에서 0, 빠른 속구는 아니었지만 130km의 슬라이더가 마차도의 왼쪽 손등을 강타했다. 마차도는 4구 이후 루그네드 오도어로 즉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김하성은 수비 포지션을 2루수에서 3루수로 이동했다. 샌디에이고 타선이 힘을 내는 사이 선발 와카의 호투가 페코파크를 수놓았다. 1회부터 3회까지 연속 3자 범퇴 처리에 성공한 와카. 특히 2회 1-4후 4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솎아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4회에는 위트 주니어와 파스칸티노, 페레즈를 모두 우익수 뜬공으로 유도했다. 5회 선두타자 프라토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올리바레스에게 3구째 몸에 맞는 볼을 던지며 퍼펙트 행진이 깨졌다. 그러나 메시를 헛스윙 삼진, 도저를 유격수 땅볼로 각각 잡아내며 노히트 행진을 이어나갔다.
6회에는 브래들리와 가르시아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으나 위트 주니어에게 이날 첫 볼넷을 허용했다. 하지만 파스콴티노를 1루 땅볼 아웃시키며 6회를 삭제했다. 그리고 7회, 페레즈 삼진, 프라토 삼진이었다. 와카의 11번째 탈삼진, 올리바레스마저 3루 땅볼로 잡아냈다. 이제 노히트 노런까지 남은 아웃카운트는 단 6개. 페코파크가 뜨거워졌다. 김하성도 와카의 호투에 힘을 보탰다. 7회 초에는 2사주자 없는 상황서 올리바레스의 3루 땅볼 타구를 침착하게 잘 처리했다. 이어진 7회 말 샌디에이고의 공격. 선두타자 보가치의 내야 안타와 카펜터의 볼넷으로 무사히 2루 기회를 만들었다. 다음 타자는 김하성. 캔자스시티 투수는 조시 스타몬트, 초구는 볼, 2구째는 스트라이크, 3구째 김하성이 기습 번트를 시도하려다가 바깥쪽 낮은 공에 배트를 뺐는데 스트라이크가 선언됐다. 그리고 4구째, 결국 김하성은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낮은 커브를 절묘한 배트 기술로 받아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몸의 균형이 무너졌지만 김하성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사실상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타였다. 김하성의 올 시즌 14번째 타점.